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도 리뷰 하나 하러 왔습니다. 네, 오늘 FC 서울하고 전북현대 경기를 리뷰하러 왔는데요. 두 팀이 1대1로 비기면서 승점 1점을 나눠 가졌습니다. 뭐 두 팀 다 그렇게 막 썩 만족스럽지는 않은 결과셨겠지만 저는 이제 제3자잖아요. 제3자로서 보기에는 오랜만에 진짜 좀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지까지 경기들을 봤을 때 조금 최근의 흐름에 있어서는 전북이 좀 서울을 압도하는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경기는 또 서울이 저는 잘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북도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래도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줘가지고 두 팀 모두 정말 흥미로운 경기를 보였다는 생각이, 전 진짜 재밌게 봤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그 얘기들을 좀 드리면서 두 팀의 조금 현재 상황하고 같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좀 제목은 좀 서울 쪽에 좀 긍정적으로 써놨고, 전북에는 조금 아쉬운 것처럼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그게 딱 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당장에 있는 경기력을 가지고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왜냐면 전북이 저는 크게 달라지지는 아직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분명 달라진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직 이제 이게 결국에는 감독님이 새로 오셔야지 이제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는 거라서 조금 이렇게 약간 안 좋은 느낌이 나게 보수적으로 좀 제목을 정했고, 전 서울이 쫓아가는 모습이 참 좋아 보여서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90분 경기니까 좀 전체적인 흐름을 돌려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둑알 나올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몇 장면 나올까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일단 오늘 전반 초반에 이제 너무 이른 실점이라고 해야 될까, 이른 득점이라고 해야 될까, 전북 쪽에 나오면서 전북이 저는 굉장히 유리하게 경기를 끌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저께도 그 서울 팬 친구랑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북 상대로 서울이 고전할 수 있다. 그 얘기 드렸던 이유는 서울이 내려서는 팀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북이 이번 시즌 내내 보면은 제일 그래도 경기력이 좋았던 팀들을 보면 그래도 맞불 놓는 팀들 상대로 괜찮았었거든요. 전반 초반부터. 그러니까 후반에 본인들이 득점한 다음에 막 잠궜을 때 말고, 울산처럼 이렇게 뭔가 맞불 놓고 막 싸움을 걸어주는 팀들 상대로 전북이 좀 괜찮은 경기를 했지, 내려서는 팀들이거나 조직적으로 압박을 들어온 팀들한테 좀 약했단 말이죠. 근데 FC 서울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내내 주도적인 축구를 하고 싶어하고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전북이 그런데 또 좀 강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어떤 전술적인 완성도를 보여주는 경기보다는 이제 개싸움이라고 그러죠. 힘싸움을 벌였을 때 전북이 강점을 보여준 점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전반 초반에 약간 FC 서울의 그 실수랑 겹치면서 구스타보의 골로 이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장면을 저도 몇 번 돌려봤는데, 김주성 선수 실수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이태석 선수 쪽이 조금 더 규책 사유가 크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패스가 좀 약했습니다. 패스가 약했고, 만약에 이제 김주성 선수가 그걸 조금 미리 대비를 하고 있었으면 밀고 나가면서 받으면 되는 상황이긴 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구스타보가 먼저 눈치를 챘어요. 한번 돌려보세요. 구스타보가 눈치를 챘습니다. 왜냐면 이태석 선수 쪽에서 잡힌 거, 그러니까 앞에 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뒤로 백패스 하겠구나를 알고 이제 먼저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패스가 나가는 타이밍에 이미 구스타보가 돌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김주성 선수가 조금 반응이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태석 선수 패스가 좀 아쉽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어찌됐든 거기서 이제 득점이 나왔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이, 제가 이제 희망은 있나? 근데 제가 여지까지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주로 드렸었는데,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는 전반전에 전북의 경기 그 접근하는 방식이 저는 맞다고 봐요. 전북다운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예전에도 이제 울산을 제가 그렇게 좋게 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김도훈 감독님 계실 때 제가 사실은 울산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평가를 안 드리고 항상 전북이 우승해야 된다, 제가 거의 그렇게까지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울산이 가끔 너무 소극적으로 할 때가 있어서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하고, 저는 옳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울산도 제가 이제 그 몇 번 말씀드렸던 그 계속 그 예가 있는데, 울산이 전북 상대로 두드려 맞을 때라던가, 아니면 그 예전에 그 김승규 선수가 그 잊지 못할 그날 있잖아요. 비 오던 울산 종합, 거기서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아니 본인들이 득점하고 1대0으로 이기고 있어도 원래 정상대로 운영을 하면 되는데,
그냥 뭔가 지기 싫다는 마음으로 내려서 가지고 수비하다가 그냥 실점해 주는 거였거든요. 주도권을 내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경기도 그랬잖아요. 먼저 득점, 저는 그때 대전에 대구에 있었거든요. 그 울산 종합 그 경기장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그날이 아마 대구하고 FC 서울 경기였을 거예요. 경기 별로 재미없었어요. 그날은. 대구에서 하는 게. 그래서 그냥 컴퓨터로 켜놓고 이제 일하면서 같이 보고 있었는데 먼저 득점을 했나 그랬을 겁니다. 울산이. 한 골 먼저 줬죠. 그래서 근데 수비적으로 하다가 한 골 먼저 줬던 걸 기억하고 주니오였나 어디서 한 골 쫓아가서 균형을 맞추니까 그때 한 골 실점했을 땐 또 막 적극적으로 나왔었다가 갑자기 이제 또 수비적으로 하는 거죠. 동점 만들고서 비겨도 우승이니까. 근데 결국에 그러다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경기가 됐었거든요. 제가 그걸 좀 안 좋아하고 그 예전에 아침 때도 그 우라한테 했던 경기라든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팀,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 있는 팀들은 나와야 된다. 골대에서 멀어지는 것 자체로도 수비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최근에도 전북을 막 되게 이렇게 혹평했던 이유는 제가 그랬잖아요. 중위권처럼 축구한다고. 중하위권처럼 축구한다고. 그 의미가 뭐냐면 엉덩이 빼고 축구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전북이 굉장히 전방부터 압박을 전반에 많이 시도하면서, 그래서 보면 서울이 빌드업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그 고전하는 면들이 보였죠. 물론 거기서 뺏기지는 않았지만 명시적으로 막 뺏겨가지고 당하는 장면은 많이 안 나왔지만, 그리고 제가 보기엔 전북이 거기서 뺏은 다음에 나가는 장면들 좀 좋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밸런스를 앞에 두고 싸우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북이 이렇게 밀고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희망은 있나 이런 얘기 써놓은 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또 선수들이 오늘 잘 보여줬거든요. 앞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선수들 개개인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 라고 하는 거 벌써 보였어요. 제가 봤을 때 선수들은 그런 축구를 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지도자가 제대로 와서 이제는 좀 팀을 만든다 그러면 전북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 확실히 선수층이 좋고, 그 다음에 선수들도 공격적인 축구하는데 적합한 선수들로 이미 꾸려져 있다. 이제 그 선장만 제대로 와서 밀고 나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그 동시에 이제 조금 약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왜 자꾸 그 강팀들은 강팀처럼 축구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약간 이런 거를 글쎄요, 요리에 비유하고 싶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최근에 전북이 요즘에 그 안 됐던 경기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그런 생각해요. 최고급 소고기 채끝 등심을 사다 놓고 그걸로 그냥 소고기 국 끓여 먹는 느낌이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막 돼지고기 두루치기 하듯이 막 양념을 엄청 세게 해가지고 그냥 막 먹는 느낌이에요. 이게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뭐든 상관없게 그냥 양념 맛이 모든 그 어떤 이 고기의 향을 다 잡아먹는 그런 음식을 해놓은 것처럼 전 느껴졌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것처럼 앞에 밀고 나와서 하는 거는 선수들이 좋은 팀만 할 수 있어요. 그런 전방 압박 시도하는 거. 왜냐면 앞에 가서 싸움을 걸어야 되니까 선수들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좋은 고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선수들이 좋으면 진짜 적절하게 조리만 하면 너무 좋은 스테이크감인데, 그걸 그렇게 안 하면은 사실은 고기들을 썩히는 거죠. 제값을 못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전북 얘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렇게 아쉬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그런 어떤 전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향과 어떤 이런 맛들을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아쉬운 건데, 저는 이게 이번 경기를 가지고도 제가 잘했다고 하면서도 제가 막 전북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지금 상태가 저는 전북한테는 그렇게 어떤 의미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뭐냐면, 이제는 사실은 김성식 감독님이 사임을 하셨고 김도현 코치님이 이제 지금 감독 대행으로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김도현 감독 대행님은 사실 나갈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성적에 부담이 없는 상황이에요. 어차피 욕은 다 먹을 대로 먹었고 팬들한테 지탄받을 대로 다 받았는데, 이제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그냥 나가는 상태인 거죠. 근데 저는 이거는 사실은 책임감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전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이 무서울 때, 겁이 먹을 때에도 겁이 먹고 내가 이번 경기를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을 때조차도 내가 이런 축구를 해서 이기겠다는 어떤 플랜을 보여주고 그런 걸로 승리를 따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이쯤 됐으니까 야 그냥 모르겠고 일단 우리도 이제 수비하는 것도 질렸다, 그냥 공격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면, 저는 아직은 이게 전북한테 김도현 감독 대행님이 오늘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이렇게 사실은 평가하기엔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막 적절한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제 감독 선임을 얼른 맞춰서 좋은 지도자를 찾아서 이 전북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 잘 꾸려 나가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번 경기도 보면은 뭐 빠진 선수들만으로도 베스트 11이 거의 나올 것 같은 느낌이고, 이미 지난번에 그 퇴장자도 있었고 부상자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또 뭐 그렇게 부상자가 많고 결장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막 교체로 들어오는 거 보니까 막 안드레 루이스 들어오고 하파 실바 들어오고 막 그런 그 김건웅 선수도 벤치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막 그런 것들 보니까 하여튼 전북은 멤버가 너무 좋다, 부럽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확실히 저는 이제 그 어찌됐든 결정이 됐으니까 정리해서 이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공격적인 축구를 할 수 있게 끌고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 선수들의 퀄리티를 한번 다시 볼 수 있었다는 거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팬들도 어찌됐든 다시 목소리를 내시기 시작하면서 같이 좀 힘을 내보자,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됐던 게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북 얘기부터 좀 이야기를 드리게 됐네요. 근데 이제 서울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서울이 지금 제가 제목에 좀 긍정적으로 써놨잖아요. 저는 되게 좋게 봤어요, 오늘 서울을. 물론 실수는 굉장히 뼈아픕니다. 실수는 뼈아프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 안 되죠. 무슨 뭐 킥오프 하자마자 그렇게 골을 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건 사실인데, 저는 그게 이제 조금 안일했다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아쉽습니다.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울이 쫓아가는 과정들이 저는 굉장히 좋게 봤어요. 오늘 전북이 압박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전북이 압박을 잘 들어온 편이었고 강도도 되게 높은 편이었습니다, 전반에는. 근데 거기서도 볼을 그냥 뭐 차내거나 낭비하지 않고 그래도 풀어나오는 장면들이 꾸준히 있었고, 그 다음에도 서두르지 않았던 거, 전 그게 제일 좋았다고 봐요. 서울이 이제 뭐 사실은 그 어린 선수들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 안 될 때 경기들을 보면, 지난 시즌에 좀 안 될 때를 보면 먼저 실점하고 나면은 조급해져가지고 밸런스가 깨져서 그래서 뒤에서 공을 돌리다가 뺏기고 그래서 역습을 맞고 완전히 무너지는 경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게 안 나오고 밸런스를 유지하면서도 본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경기력, 공격적인 면들을 충분히 보여줬다. 그게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봤어요. 여러 장면들에서 보면 제가 굳이 뭐 바둑알을 불러오지 않을게요. 시간이 길어질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 삼각형 대형을 만드는 거라던가 김진야 선수가 공격 올라가는 장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난 시즌에 연장선 현상이 있는데, 그게 무슨 기계적으로 사실은 지난 시즌에는 우리가 여기 딱 있어야 돼 라고 해서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압박을 당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최근엔 좀 자유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선수들의 자유도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머릿속에 있대. 그게 안 되면은 그걸 고집할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본인들이 하던 대로 하면서도 요 상황이 만들어지면 지금 이때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상황들에서 김진현 선수 쪽이나 나상호 선수 쪽에서 충분히 찬스들을 만들어냈다. 그게 저는 전반에 되게 좋게 봤고, 사실은 득점력이 조금 이제 마무리가 아쉬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는 것만 해도 그 김진야 선수가 황의조 선수 쪽에 넣었던 장면이라던가 임상엽 선수 득점 찬스에서 그 핸드볼로 취소됐던 장면은, 저는 그거는 사실 뭐 거의 완벽했다고 봐요, 만들어진 장면들은. 그리고 나상호 선수도 워낙 잘 만들었고, 그런 장면들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거는 제가 보기 이거는 이제 약간 운이 따르지 않았다, 혹은 이제 징크스인가? 라고 생각해야 될 정도의 어떤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내용 자체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에도 끝끝내 계속 그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유지해 가면서 풀어갔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전북을 상대로 하면서도 이기고자 하는 그런 게 좀 보였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면은 밸런스를 깨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그런 걸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냥 무작정 달려든다고 하는 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참 경기 운영을 참 안정적으로 한다. 진짜 지금 순위 2위인가요, 3위인가요? 이 2위, 3위 팀답게 경기 운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되게 좋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같은 조급증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선수들도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우리 만들 수 있어. 우리 전북이어도 한 골 넣을 수 있어 하는 게 자신감을 보여줬고, 저는 최근에는 그거를 이끌고 있는 선수는 나상호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성용 선수도 물론 너무 좋고 팔로세비치도 좋고 한데, 최근에 나상호 선수가 폼이 올라오면서 1대1에서 측면에서 한 명을 무조건 이겨줄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느껴지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 쪽에도 많이 열리게 되고, 서울 선수들도 조금 어렵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될까라고 할 때 나상호 선수가 뭔가 흔들어주고 다니니까 될 것 같아 오늘. 야, 된다. 약간 이렇게 어떤 그 용기를 주는 선수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서울답게 득점도 했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보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조금 서울이 지난 시즌은 꼭 이런 거를 막 짧게만 만들어가가지고 이제 이거를 전개하려다 보니까 역습도 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냥 위험 지역에다 때려넣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를 빨리 찾아가지고 다시 공격해야겠다, 이런 식의 공격 전개도 섞어 쓴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보면은 적절하게 그냥 크로스 박스 안에 붙여놓고 떨어지는 거를 다시 본인들이 이제 찾아가지고 다시 공격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섞어 쓰는 것도 되게 좋았고 그 크로스 자체도 저는 좀 그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기성용 선수 쪽에서 프리킥이긴 했지만 그 장면 팔루세비치가 했던 장면이라던가 그런 장면에서 보여줬던 거라고 생각해요. 딱 그 오른발 왼쪽 측면에서 오른발 쪽으로 잡아놓고 대각선 쪽으로 넘겨가지고 뒤에서 들어오는 선수 쪽에 맞추거나 그러니까 이 전북에서는 앞에 있는 선수의 키는 절묘하게 넘기면서 그 다음 선수 앞으로 움직이면서 바둑을 불러올까요? 약간 이게 바둑을 쓰면 좀 오래 걸리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데 뭐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킥이 좋은 선수들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하라 그래도 그런 크로스를 못해요. 그런 기술이 없어가지고. 근데 프로 선수들도 사실 이걸 못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낙차가 크게, 그러니까 킥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낙차가 커가지고 여기를 넘어갈 때는 이 선수 킥 안 닿아요. 근데 여기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들어가면 이 선수보다는 앞에서 자르면 여기는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얘한테는 안 걸리고 얘한테는 걸리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박동진 골이었고 기성용 선수 프리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앞에 있는 이 3명, 뭐 4명, 5명 선수 여기를 넘어갈 때는 절대 머리에 안 닿게 넘어가는데 여기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서 이제 팔루세비치가 헤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를 잘 보시면 김진야 선수는 사실 이런 크로스를 잘 못해요. 이 기성용이나 나상호 선수처럼 빠따가 좋은 선수들이 때려주는 그 킥이 이제 좋은 킥의 크로스거든요. 이게 뭐 수원에 있는 이기재 선수도 이런 킥을 되게 잘하고 이강인이 또 잘하고 뭐 백승호 잘하고 그런 거거든요. 요런 킥들이 몇 번 시도해가지고 했던 게 맞아 들어갔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또 나상호 선수가 왼쪽에 또 하필 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서울이 오늘 제가 그 서울팬 친구랑 잠깐 얘기를 해보니까 오늘 되게 벼르고 있었나봐요. 뭐 전북이 안 좋아서 2017년에 그때 우승할 때였죠. 네, 우승할 때 마지막으로 이겨보고 못 이겨봤다는데 오늘 되게 벼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못 이겨가지고 좀 화가 났더라고요. 그 실수를 너무 어이없게 줘가지고. 근데 저는 근데 그 실수를 제외하면은 왜냐면 이 실수가라는 거는 사실은 어느 팀이라도 나올 수는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홍명보 감독님 월드컵 3, 4위전에서 그런 실수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 뭐 그런 장면이 나오면 안 되는 거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거라서 그 한 장면은 굉장히 아쉬웠겠지만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90분 정도는 너무 빨리 골을 먹어서 90분 이상이 참 전 서울한테는 희망적이었고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받아서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거 전북 팬들이 끄셨으려나? 네, 마지막으로 제가 전북 얘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이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선수들의 템포를 만들어가는 거는 어떤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약속. 그 템포를 올리려고 그러면. 근데 이게 뭐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꼭 지도자만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도자들이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쉽죠. 왜냐면은 권력이 있잖아요. 그걸 하라고 앉혀놓은 사람이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뭐 최강희 감독님 때를 생각해 보면 본인도 이렇게 잔소리 안 하신다고 대놓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 근데 오늘 저는 느꼈던 게 뭐냐면 전북이 확실히 안 맞는구나 느꼈던 게 뭐냐면 역습 때 좀 많이 아쉬웠어요. 오늘 저는 물론 하파실바의 득점은 안 됐던 거는 전 백종범 선수의 선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장면은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사실 하파실바랑 안드레 루이스가 정말 잘 만드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외에 후반 80분 때 한 2번 정도 그 왼쪽 측면에서 문선민 선수가 못 받았던 장면이 있거든요. 이수빈 선수랑 81분인가 제 기억에 정확히 지금 적어놓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런 장면이 왼쪽 측면에서 2번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잘 보시면 그게 템포가 안 맞는다는 게 뭐냐면 문선민 선수가 받을 수도 있는 장면이었고 이수빈 선수가 주는 것도 나쁜 장면이 아닌데 서로 안 맞아요. 근데 그게 왜 안 맞냐면 이거를 이수빈 선수가 어느 타이밍에 줘야 되는지 문선민 선수가 어느 타이밍에 받고 싶어 하는지 서로 약속이 안 돼. 서로 몰라요. 그냥. 근데 그게 안 되는 팀일수록 그게 엄청 심해요. 사실 수원 삼성도 똑같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수빈 선수는 어떻게 준 거냐면 주변을 찾다가 문선민 선수 나중에 준 거예요. 그래서 한 반 템포가 막아 뜬 거예요. 근데 문선민 선수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그 반템포 늦었다 그랬잖아요. 그 반템포 앞에 줬으면 반응을 하는데 그때 안 주니까 머릿속에서 그냥 놔버린 거예요. 나 안 주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수빈 선수가 나중에 준 거죠. 예. 근데 그게 약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애초에 문선민 선수가 바텀 나올 때 주면 그게 제가 제일 보기엔 제가 보기엔 베스트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원래 이수빈은 좀 늦게 주지라고 생각하고 문선민 선수가 좀 늦게 템포를 잡는 것도 방법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저는 앞에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그 템포 조절이 서로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습에서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가야 되는데 너가 뛰면서 받을래? 받아서 갈래? 이거 자체가 약속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제가 이제 공격적으로 했다라던가 후반전에 몇 번 찬스가 왔는데도 제가 희망은 있나라고 이렇게 어떤 유보적인 어떤 반응을 보인 이유는 여전히 공격 나갈 때 아직 없어요. 디테일이. 그거를 정리해주는 지도자가 와줘야지 전북이 강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그 어이없는 패스미스가 나온다는 거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정도 나온다는 거는, 그리고 이번 시즌 내내 거의 그랬기 때문에 이건 안 바뀌었어요 아직.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전북은 미래를 보고 가야 된다. 지금은 뭐 평가할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평가를 드리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3자로서는 너무너무 재밌는 경기였고요. 또 보고 싶네요 경기를.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갈게요.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